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텃밭에 심어둔 과일나무가 봄마다 꽃은 눈이 부시게 피우는데 막상 여름이 되면 열매가 몇 개 달리지 않아 허탈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1년 중 가장 먼저 맛보는 달콤한 보석, 하니베리가 그렇다면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사는 땀 흘린 만큼 결과를 돌려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땅을 파고 비싼 영양제를 사다 나르며 쉴 새 없이 잡초를 뽑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발칙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텃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그 고된 노동이 사실은 나무의 수확량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삽질을 멈추고 노동력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하니베리 수확량을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게으른 정원사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피곤하게 괴롭히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 아마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수농사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텃밭의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하니베리 나무는 내년 봄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쏟아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하니베리라는 이 독특한 식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텃밭에서도 정확히 통용되니까요. 하니베리, 즉 식물학적 명칭으로 댕댕이 나무류에 속하는 이 관목은 본래 러시아의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나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 매우 춥고 척박한 북반구 지역이 고향입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땅에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인 이른 봄의 물에 꽃망울을 터뜨리는 엄청난 내한성을 자랑하죠.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진화해온 식물들은 공통적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꽃을 피우고 곤충을 유인해 수정을 마친 뒤 다른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잎을 내기 전에 재빨리 열매를 맺어 씨앗을 퍼뜨려야만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무를 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매일 곁에서 보살펴주고 영양분을 떠먹여 주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흙을 뒤집어 엎을 때 수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게으른 농법의 핵심은 하니베리가 가진 야생의 본능을 철저히 존중하고 나무가 스스로 에너지를 열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만 슬쩍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물길만 살짝 터주어 강물이 알아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니베리를 심어놓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딱 한 그루만 심거나 같은 품종을 여러 그루 심는 것입니다. 하니베리는 자가불화합성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꽃가루나 자신과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복제나무의 꽃가루로는 절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봄날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꽃이 만발해도 곁에 다른 품종의 하니베리가 없다면 그 꽃들은 며칠 뒤 그저 허무하게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열매는 단 한 개도 열리지 않죠. 이것은 마치 혼자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퍼즐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니베리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유전적 계통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품종을 짝지어 심으셔야 합니다. 게으른 정원사에게 있어 이보다 더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꽃에 대고 인공수정을 해줄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서로 다른 품종 3그루 정도를 2m 안팎의 간격으로 나란히 심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봄바람이 불고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알아서 서로의 꽃가루를 섞어 완벽한 교차 수분을 완성해줍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식재 선택이 평생의 수고를 덜어주고 나무가지가 부러질 듯 열매를 매달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품종을 심었다면 이제 수분을 담당할 일꾼들을 밭으로 초대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니베리는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아주 이른 봄에 꽃을 피웁니다.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꿀벌들은 아직 추워서 벌통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혹독한 계절에 활동하는 수분 매개체는 주로 덩치가 크고 추위에 강한 호박벌 종류나 야생 토종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른 봄에는 자연계에 피어있는 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벌들을 우리 텃밭으로 유인하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정원사라면 직접 붓을 들고 꽃가루를 묻히러 다니는 대신 벌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니베리 주변에 이른 봄에 꽃이 피는 구근 식물, 예를 들어 크로커스나 무스카리 같은 식물들을 함께 심어두는 것입니다. 이 꽃들의 화려한 색상과 향기가 동면에서 깬 배고픈 벌들을 텃밭으로 강렬하게 끌어들이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만약 주변에 숲이 없어 벌이 너무 안 온다면 물 1리터에 설탕 한 숟가락을 녹인 옅은 설탕물을 개화초기의 나무 전체에 살짝 뿌려주는 것도 훌륭한 꼼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를 맡고 날아온 곤충들이 설탕물을 핥다가 자연스럽게 꽃가루를 몸에 묻혀 이웃나무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일꾼들을 고용하면 여러분은 그저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조량에 대한 거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니베리가 숲속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늘에서도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니베리는 반그늘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생존하는 것과 열매를 풍성하게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열매의 당분과 크기로 바꾸는 유일한 동력원입니다. 그늘에 나무를 방치하는 것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절반만 끊어놓고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맺히더라도 크기가 콩알만 하고 신맛이 강해서 도저히 먹기 힘든 상태가 되죠. 게으른 정원사의 핵심 철학은 자연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니베리 나무는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이 쏟아지는 정원의 가장 명당 자리에 심어야 합니다. 햇빛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짊어지고 나를 필요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천연 비료입니다. 처음에 삽을 들고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실 때 다른 큰 나무에 가려지지 않는 탁 트인 남양이나 동남양을 선택하세요. 이 한 번의 위치 선정이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이 비료 포대를 나를 수고를 덜어주고 태양의 힘만으로 열매의 크기와 당도를 극대화하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비밀, 바로 토양의 산성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흙이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이어야 좋다고 생각해서 봄마다 밭에 석회를 하얗게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니베리에게 이런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하니베리는 본래 타이가 숲에 척박하고 부역토가 쌓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pH 5.5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토양을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나무가 흙 속에 있는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량 원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열매를 키울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성도를 맞추기 위해 매번 비싼 화학약품을 사다 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게으른 정원사답게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솔잎이나 잣나무잎, 혹은 톱밥이나 커피 찌꺼기 등을 하니베리 나무 주변에 넉넉하게 덮어주세요. 이런 유기물들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면서 토양을 자연스럽게 약산성으로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흙 속에 수많은 미생물을 불러 모아 흙을 스펀지처럼 폭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순환에 맡겨두면 여러분이 굳이 산도 측정기를 들고 다니거나 땀 흘려 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침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우리 텃밭 농부들이 가장 버리기 힘든 습관, 바로 괭이질과 삽질에 관한 무서운 진실입니다. 흔히 봄이 되면 나무 주변의 흙을 깊게 파서 부드럽게 해주고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야 나무가 잘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니베리 앞에서는 그 삽을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니베리의 뿌리 시스템은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땅속 깊이 수직으로 파고드는 형태가 아닙니다. 흙 표면 바로 아래 불과 10에서 20cm 깊이에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수많은 잔뿌리들이 넓게 퍼져나가는 청근성 식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주변에 자란 잡초를 뽑기 위해 호미로 흙을 파헤치거나 삽을 들이밀 때마다 하니베리의 생명줄인 이 미세한 잔뿌리들이 수천 개씩 무참하게 끊어져 나갑니다. 뿌리가 닫힌 나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열매를 키우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에너지를 전부 상처난 뿌리를 복구하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이죠. 게으른 정원사는 절대 땅을 파지 않는 무경은 농법을 실천합니다. 흙을 갈아엎는 일은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들에게 맡겨두세요. 흙을 밟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즉 무의자연의 태도야말로 예민한 하니베리 뿌리를 온전히 보존하여 뿌리가 흙 속의 양분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훌륭하고 편안한 농사법입니다. 땅을 파지 않고 잡초를 잡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게으른 정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하니베리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6번째 절대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꺼운 멀칭입니다. 멀칭이란 나무 주변의 맨흙을 다른 물질로 두껍게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하니베리는 얕은 뿌리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곧 여름철 가뭄에 흙 표면이 마르면 뿌리도 순식간에 말라 죽고 한여름 뜨약볕에 흙의 온도가 올라가면 뿌리가 삶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맨흙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의 척추를 위협하는 엄청난 잡초 군단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의 노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볏짚, 마른 풀, 낙엽 혹은 파쇄목 등을 이용해 나무 밑동 주변을 10cm 이상 아주 두껍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이불은 한여름에도 흙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어 여러분이 매일 물통을 나르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햇빛을 차단당한 잡초 씨앗들은 싹을 틔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또한 이 유기물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1년 내내 나무에게 최고급 천연 영양제를 린 것처럼 공급해줍니다. 땀 흘려 제초제를 뿌리거나 잡초를 뽑지 마세요. 그저 봄에 한 번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는 것만으로 물주기, 풀 뽑기, 비료 주기의 3가지 중노동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멀칭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7번째 블록에서는 하니베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멀칭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검은색 비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잡초를 막는 데는 비닐이 편할 수 있지만 게으른 정원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닐은 흙을 숨막히게 하고 여름철 지열을 급격히 높여 하니베리의 얕은 뿌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완벽한 재료는 바로 자연에서 온 갈색 유기물, 그 중에서도 소나무 밑에 푹신하게 쌓인 마른 솔잎과 부엽토입니다. 아까 하니베리가 약산성 토양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솔잎은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토양의 산도를 하니베리가 열광하는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만약 솔잎을 구하기 어렵다면 파쇄목이나 톱밥, 가을에 모아둔 마른 낙엽, 심지어 종이박스 위에 볏짚을 덮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핵심은 통기성입니다.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햇빛은 차단하고 시간이 지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재료여야 합니다. 이런 유기물 멀칭을 한번 제대로 깔아두면 비가 올 때 흙이 튀어올라 나무에 병균이 없는 것도 막아주고 지렁이들이 그 아래로 모여들어 밤낮 없이 흙을 부드럽게 경운해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렁이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며 맛있는 열매를 상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번째 핵심은 물주기 타이밍에 관한 숨겨진 비밀입니다. 게으른 정원사라고 해서 1년 내내 나무를 사막처럼 방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무가 물을 미친 듯이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딱 개입해서 물을 주면 평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도 충분합니다. 하니베리 농사에서 그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른 봄 개화기입니다. 봄철에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꽃이 피더라도 수분이 말라버려 꽃가루가 제대로 암술머리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임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흙을 만져보아
겉흙이 바짝 말라 있다면 핑계를 대지 말고 흠뻑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나무 주변이 수영장이 될 정도로 깊고 충분하게 물을 적셔주세요. 졸졸졸 얕게 주는 물은 흙 표면만 적시고 증발해버려 오히려 얕은 뿌리들을 위로 치솟게 만들어 나무를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한 번 줄 때 땅속 30cm 아래까지 물이 닿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이 개화기의 적절한 수분 공급은 꽃가루의 활력을 높이고 수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나중에 맺힐 열매의 절대적인 개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딱 이 시기, 한 번의 부지런함이 가을의 풍성함을 보장합니다. 꽃이 지고 콩알만한 초록색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면 이제 9번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과실 비대기, 즉 열매가 몸집을 부풀리는 시기의 수분 관리입니다. 하니베리의 열매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해 가뭄을 겪게 되면 나무는 살기 위해 열매로 보내던 수분을 끊어버리고 심지어 매달려 있던 열매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렵게 맺힌 열매가 쭈글쭈글해지고 쓴맛이 나며 크기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두꺼운 멀칭을 해두었다면 수분 증발이 덜하겠지만 비가 2주일 이상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깊고 충분한 물주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야 합니다. 물기를 통해 흡수된 수분은 며칠 만에 열매의 세포를 팽창시키고 과즙을 폭발적으로 채워넣습니다. 마른 오징어 같던 열매가 순식간에 통통하고 즙이 넘치는 매력적인 하니베리로 변신하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 쏟아붓는 물 1리터는 나중에 수확할 과즙 1리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물을 나르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열매의 크기와 당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시기만큼은 자연의 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달콤한 열매를 모두 따먹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정원에 발길을 끊습니다. 하지만 10번째 비법, 수확 후 가을철 방치가 부르는 참사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하니베리는 초여름이면 모든 수확이 끝나는 아주 부지런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다 내어준 나무는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며 잎을 무성하게 키워 내년에 쓸 양분을 몸속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가뭄이 들면 나무는 양분을 축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속이 텅 빈 창고로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나무는 다음해 봄에 피워낼 꽃눈을 만들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올해는 열매를 많이 땄더라도 내년에는 해거리를 하며 열매를 거의 맺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게으른 정원사의 철학은 연속성에 있습니다. 한 해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안정적인 수확을 원한다면 낙엽이 지기 전 가을철, 땅이 얼기 직전에 아주 듬뿍, 1년 중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나무 밑동에 부어주세요. 이를 월동수라고 합니다. 흙 속에 물을 가득 채워 얼려버리면 겨울철 찬바람에 흙이 말라 뿌리가 동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단열재 역할도 합니다. 이 가을철의 마지막 물주기 한 번이 내년 봄 엄청난 개수의 꽃눈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위를 들고 서성이는 주제, 가지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11번째 원칙은 초보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린 나무를 심고 나서 초기 3년 동안은 절대로 가위를 대지 말라는 무전정 원칙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무조건 가지를 예쁘게 잘라 수영을 잡아야 한다고 배운 분들에게는 아주 답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니베리는 다릅니다. 이 식물은 관목, 즉 땅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와 덤불을 이루며 자라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묘목을 심고 초기에 가지를 자르면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장을 멈춰버립니다. 이 시기에는 나무가 최대한 많은 잎을 달고 맹렬하게 광합성을 해서 땅속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고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제멋대로 삐죽빼죽 자라더라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세요. 가지를 많이 뻗을수록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 뿌리 활착이 빨라집니다. 게으른 정원사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묘목을 심고 3년 동안은 가위를 창고 깊숙이 던져두세요. 이 초기의 인내심과 무관심이 훗날 엄청난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하고 튼튼한 뼈대를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포대가 됩니다. 나무가 심어진 지 3년이나 4년이 지나 충분히 덤불을 이루고 무성해졌다면 이제 12번째 비결인 통풍전정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무작정 방치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햇빛길을 열어주는 아주 정교하고 스마트한 가위질이 필요합니다. 하니베리 가지가 너무 빽빽해지면 나무 중심부로는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햇빛을 못 받는 안쪽 가지들은 잎이 말라 죽고 통풍이 안 되면 온갖 곰팡이병과 해충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리죠. 게다가 벌들이 중심부 꽃까지 날아 들어가지 못해 수정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나무 안쪽을 들여다보세요. 안쪽으로 파고들며 교차하는 가지, 바닥으로 너무 쳐져 땅에 닿는 가지, 부러지거나 마른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목표는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새 한 마리가 나무 중심부로 휙 날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텅 빈 공간, 즉 항아리 모양이나 와인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부를 열어주면 모든 가지가 햇빛을 골고루 받아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고 열매가 열려도 햇빛을 받아 검붉고 달콤하게 골고루 잘 익게 됩니다. 가지치기의 핵심은 자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람과 햇빛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길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어 7년, 8년 이상 훌쩍 넘어가면 예전처럼 굵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장가지들만 무성해지며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노화 현상이 옵니다. 이때 적용하는 13번째 비법이 바로 늙은 나무도 회춘하게 만드는 과감한 밑동 자르기 기술, 즉 갱신전정입니다. 하니베리는 새로운 가지에서 젊고 활기찬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껍질이 거칠게 일어난 굵은 묵은 가지들은 양분만 축낼 뿐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매년 겨울이 끝날 무렵 가장 늙고 굵은 가지 두세 개를 골라 땅바닥에서 불과 5cm 정도만 남기고 톱으로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는 충격요법을 씁니다. 멀쩡한 기둥을 자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나무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봄이 되면 잘린 밑동 주변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주 힘차고 굵은 새로운 햇가지들이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가지들이 자라나 이듬해부터 다시 큼직하고 달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됩니다. 매년 늙은 가지의 20% 정도를 이렇게 젊은 가지로 세대 교체시켜주면 여러분의 하니베리 나무는 영원히 늙지 않고 청춘의 활력을 유지하며 매년 최고의 수확량을 안겨주는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료 주기에 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14번째 원칙, 봄철 질소 비료의 유혹을 참아내는 일입니다. 농자재 마트에 가면 식물을 쑥쑥 자라게 한다는 화학 비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질소 비료는 잎을 크고 푸르게 만들어주어 농부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하죠. 하지만 봄에 하니베리에게 질소 비료를 듬뿍 주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버립니다. 대신 가지와 잎만 미친 듯이 뻗어내는 이른바 영양 생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글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보기 힘든 바보나무가 되어버리죠. 게으른 정원사는 인위적이고 빠른 화학 비료 대신 자연의 속도를 믿습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나 가축분 퇴비를 나무 주변 멀칭 위에 슬쩍 흩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빗물과 함께 퇴비의 양분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흙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천히 공급되는 유기질 양분은 나무를 자극하지 않고 뿌리를 튼튼하게 다져주며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결국 잎과 꽃, 열매의 완벽한 밸런스를 스스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빠른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다수학의 진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튼실하게 키우고 단맛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언제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15번째 팁은 바로 칼륨과 인산의 지혜로운 활용입니다. 질소가 잎과 줄기를 키우는 근육질 보충제라면 인산은 꽃눈을 분화시키고 열매의 개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며 칼륨은 열매의 크기를 키우고 당도를 높여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열매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나무가 이 칼륨과 인산을 간절히 원합니다. 복잡한 비료 계산이 싫은 게으른 정원사를 위한 아주 고전적이고 친환경적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난로에서 나온 참나무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숯가루나 나무를 태운 재에는 천연 칼륨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 오기 전날 나무 주변 흙에 이 재를 한두 줌 훌훌 뿌려주기만 하세요. 또는 집에서 먹고 남은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 말린 뒤 흙 주변에 덮어주는 것도 훌륭한 천연 칼륨 비료가 됩니다. 굳이 돈을 쓰고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르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쓰레기를 활용해 열매의 크기를 2배로 키우고 꿀처럼 달콤한 과즙을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마지막에 도둑을 맞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16번째 직면할 문제는 바로 새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니베리는 이른 봄, 다른 먹거리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파랗게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직박꿀이나 참새 같은 동네 새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봄철 뷔페는 없죠. 여러분이 며칠 뒤에 따야지 하고 미뤄둔 사이 새들은 단 하루아침에 나무 전체를 초토화해버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반짝이는 CD를 매달아 보아도 똑똑한 새들은 금방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고 비웃듯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완벽하고 스트레스 없는 평화로운 방법은 바로 물리적 차단, 즉 방조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열매가 초록색에서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값싸고 가벼운 새그물을 사다가 나무 전체에 폭 덮어 씌우고 아랫부분을 빨래집게나 돌멩이로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그물코가 너무 작으면 바람이 안 통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그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그물을 씌우는 5분의 수고로움만 감수하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새를 쫓느라 소리를 지르며 밭으로 뛰어가는 대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열매가 완벽하게 익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확의 시간이 왔습니다. 17번째 비법은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해줄 통쾌한 게으른 수확법입니다. 하니베리 열매는 블루베리보다 작고 무르기 때문에 하나씩 손가락으로 따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도 반바구니를 채우기가 어렵고 손가락은 보라색 물이 들어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을 눈으로 구분하기도 까다롭죠. 여기서 게으른 정원사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하니베리는 완벽하게 푹 익으면 꼭지의 결합력이 아주 약해져서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나무 아래에 넓은 비닐 포장이나 돗자리 혹은 거꾸로 핀 커다란 우산을 바짝 받쳐둡니다. 그리고 나무의 굵은 가지를 잡고 살짝 툭툭 털거나 막대기로 가지를 부드럽게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오직 완벽하게 익어서 당도가 최고조에 달한 열매들만 우박처럼 후드득 떨어져 내려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아직 덜 익은 시퍼런 열매들은 가지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죠. 한 알씩 따느라 허리를 굽히고 눈을 혹사할 필요 없이 단 10초의 흔들기로 가장 맛있는 열매 수백 개를 한 번에 쓸어 담는 이 엄청난 쾌감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병해충의 습격입니다. 18번째 블록에서는 질병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하니베리는 다른 과수들에 비해 병충해에 아주 강한 편입니다. 특별히 농약을 치지 않아도 웬만해서는 죽지 않죠. 하지만 늦봄이나 초여름, 날씨가 습해지기 시작하면 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린 듯한 흰가루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보 농부들은 이 하얀 반점을 보고 기겁하며 당장 독한 화학농약을 사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게으른 정원사는 약통부터 매지 않습니다. 흰가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빽빽한 가지로 인한 통풍불량과 과도한 습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2번째 비법, 중심부를 비워내는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주셨다면 바람의 마법이 이미 이 병을 예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병이 발생했다면 독한 약 대신 난황류를 직접 만들어 뿌려보세요.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 물을 믹서기에 갈아 섞어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식용유 코팅막이 곰팡이 포자에 숨통을 조여 질병의 확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자연의 재료로 질병을 다스리고
바람과 햇빛이라는 천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무를 건강하게 장수시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19번째 팁은 텃밭 농부들의 영원한 숙제, 잡초와의 전쟁을 끝내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억제술입니다. 앞서 멀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어떤 멀칭 재료를 쓰든 생명력 끈질긴 잡초들은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호미를 들고 쭈그려 앉아 풀을 매는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 바로 택배 종이 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무 주변에 잡초가 돋아나려는 조짐이 보이면 테이프를 모두 제거한 평평한 종이 박스를 나무 밑동을 피해서 넓게 깔아주세요. 빈틈이 없도록 상자들을 겹쳐서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미관상 거슬리지 않도록 그 위에 흙이나 낙엽, 예초기로 벤 풀 혹은 나뭇가지들을 슬쩍 덮어줍니다. 종이 박스는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하여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지독한 잡초라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듭니다. 게다가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상자는 서서히 물에 젖고 썩어 분해되면서 지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셀룰로스 먹이가 되어 최고급 흙으로 변모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허리 한 번 굽히지 않으며 쓰레기도 줄이고 땅도 비옥하게 만드는 일석사조의 완벽한 게으른 농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20번째 블럭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모두 끝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하니베리가 혹한기를 견뎌내는 과정과 우리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니베리는 영하 40도도 견디는 엄청난 내한성을 가졌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나무 기둥에 짚을 칭칭 감아주거나 온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위에 노출되어야만 나무 내부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내년 봄 꽃눈이 튼튼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써야 할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전체가 아니라 얼어붙고 녹기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얕은 뿌리 주변의 매듭입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나무 밑동 주변의 볏짚이나 왕겨, 잘 부숙된 퇴비를 아주 두껍게 이불처럼 덮어주세요. 이 포근한 이불은 한겨울 흙속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가 끊어지는 동상 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해줍니다. 또한 눈이 녹아내릴 때 이 멀칭제의 양분이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른봄 다른 식물보다 먼저 깨어나야 하는 하니베리에게 가장 훌륭하고 든든한 첫 아침 식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추위를 견디는 나무를 믿고 따뜻한 흙이불 하나만 덮어주는 것으로 올해 정원사의 모든 임무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가지의 비법 어떠셨나요? 땀 흘려 땅을 파고 비싼 약을 치고 허리 굽혀 풀을 뽑던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전환점은 바로 이 모든 조치들이 나무를 괴롭히는 노동이 아니라 나무 본연의 야생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짝 거들어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니베리가 가진 얕은 뿌리의 비밀을 지켜주고 수분을 위한 자연의 일꾼들을 초대하며 무리한 가지치기와 화학 비료의 유혹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보다 훨씬 더 크고 달콤한 결과물로 보답합니다. 단 한 번 제대로 멀칭을 해두고 정확한 타이밍에 물을 주며 바람이 통할 길만 열어준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간 노동의 고통 없이 가지가 찢어질 듯 쏟아지는 보랏빛 보석들을 편안하게 수확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텃밭으로 나가 여러분의 하니베리 나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을 춤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스마트한 게으른 정원사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농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텃밭에는 현재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품종을 심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생생한 텃밭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풍요로운 정원을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